스탠바이. 내가 누구? 햄릿. 누가 죽어? 햄릿이? 햄릿이 왜 죽어? 여보세요? 원한이 깊어 망령이 되었구나. 더 이상 무리 나 잡자. 나 올라갔어. 끝까지 간다. 그 태풍성을 뚫고 유유히 걸어오는 자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외모로 승부하는 배우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 민기 역할을 연기한 배우 장현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커튼콜 감독 맡은 류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개봉해서 제일 많은 관객입니다. 워낙 극장도 적고요. 또 작은 데서 이렇게 상영을 하고 있고요. 그 작은 데서도 꽉 채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뭐 아침에 한 번 하고 밤 12시에 한 번 상영하고 너무 상영 조건들이 안 좋아서 워낙 작은 영화인데다가 큰 영화들은 많고 자본이 많이 들어간 영화들이 많아서 근데 이렇게 현성이랑 이제 비행기 타고 내려오면서 야, 한 10명 이하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왔는데 눈물 납니다. 여기 오신 관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저희 영화는 그러니까 멀티플렉스 영화관에서 뭐 영화 보자 뭐 볼까 시간 초계 많네 그러고 볼 수 있는 영화가 아니잖아요. 실은 저희도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처음 개봉 첫날 너무 표가 안 나가서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수소문을 해봤더니 아침 9시 반에 한 번 하고 밤 12시에 한 번 한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며칠 잠을 못 잤습니다. 그런데 뭐 어쩔 수 없는 거겠죠.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고, 그리고 영화를 보셨으니까 알겠지만 또 그렇게 중첩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비루한 극단 민기의 단원들이 이 햄릿이라는 공연을 올리는 과정과 저희들이 이 영화 커튼콜을 만들자고 이야기하고 그 꿈을 쫓아서 결국은 이 영화를 개봉시킨 과정이 사실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극단 민기의 단원들도 햄릿을 올리고 난 이후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겠고 개개인이 조금씩 또 바뀌고 조금씩 더 단단해질 수 있었겠죠. 저희도 너무 쓸쓸해하지 않고 마음을 다 잡고 계속 더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요. 다시 한번 정말 진심으로 한 분 한 분 감사드립니다. 네. 이 영화를 만드는 과정이 되게 비슷했어요. 이 영화 내용과 정말 좌충우돌 엎어지려다가 다시 살아나고 또 엎어지려다가 다시 살아나고 그래서 겨우겨우 이렇게 영화를 만들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영화의 그 햄릿도 그렇게 막 화려하게 성공적이진 않잖아요. 우리 영화도 이렇게 간신히 이렇게 만들어서 관객분들과 화려하게 만나고 싶었지만 저예산 영화가 가지는 한계를 또 한 번 실감하게 되고 저희의 그런 커튼콜도 화려하지 않은 커튼콜이 됐지만 그래도 이제 계속 영화를 만들어야 되겠죠. 여기 형님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관객 여러분들을 만나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작품적으로도 그렇고 이걸 어떻게 보여드릴 수 있는지가 중요했었고 그래서 저희는 영화 크랭크인 전에 한 달 가까이 따로 연극 연습실을 얻어서 거의 모든 배우들이 실제로 연극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극 한 편이 이제 이만하면 올려도 되겠다는 수준이 될 때쯤 크랭크인을 한 것이고요. 그냥 이 유행어가 있는 철진한 개그맨 근데 무대를 쓰고 싶어하는 사람 그런 설정들이 있고 그런 캐릭터가 있었고 이제 그 유행어가 원래 워키워키 통통 이런 개그적인 코드가 있는 유행어였는데
촬영 전에 감독님이 그냥 내가 했던 애들이 애드립을 많이 했던 제가 캐릭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쓰는 게 훨씬 좀 더 재밌을 것 같고 실은 역설적으로 이입도 잘 될 것 같다 그런 제안을 하셔서 제가 이렇게 목포나무도 썼던 그런 뭐 유행어도 좀 넣었고 한두 마디 정도는 제가 실질적으로 제가 이렇게 배우 생활을 하면서 조금은 이렇게 감초 역할들 하면서 그 이제 뭐 수많은 장점과 또 거기서 생기는 또 단점들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이 철구 역할과 중첩이 되면서 아마 감정 부분에서도 그리고 또 이렇게 촬영하면서의 어떤 그 제가 설정하는 어떤 캐릭터들이 좀 서로 이렇게 소통되면서 이렇게 뭐랄까 섞이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들은 합니다. 박철민 배우의 애드립이 재밌었어요라는 리뷰들이 있었어요. 제 입장에서 되게 억울하거든요. 애드립 아니라 대사였는데 그걸 애드립이라고 그러면 되게 섭섭한데 실제로 그 철민 선배님이 이 영화를 하면서 저한테 이번 영화에서는 애드립을 안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저는 뭐 개인적인 어떤 사정이 있으셨겠죠. 근데 저는 그 박철민이라는 배우의 애드립 능력은 대한민국에서 누구도 갖지 않은 능력이라고 생각해서 그 능력을 감독이 써먹지 않는다라는 건 굉장히 큰 손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마음대로 해주세요라고 마음 놓고 애드립을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실제로 많이 절제를 하셨어요. 그래서 실제 이 영화에서 그렇게 애드립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근데 많이들 그렇게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애드립 같은 경우도 애드립을 하신 경우도 그게 즉흥적인 애드립이 아니라 미리 저하고 다 얘기가 돼서 합을 짜서 시나리오와 다른 어떤 애드립을 선보이셨던 게 대부분이지 그렇게 즉흥적인 애드립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96년인가 7년도에 국립극장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로에서 오랫동안 연극을 하면서 보냈던 저의 20대와 30대 중반까지 그 시절을 많이 떠올리면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게 시나리오 각색 과정에서 햄릿이라는 게 너무 무겁지 않느냐라는 지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중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렵다라는 지적들이 있었고 이 시나리오가 사실 2011년도에 쓴 시나리오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이제 관객들을 만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시나리오 수정이 있었는데 햄릿이 무겁다고 해서 이걸 로미오와 줄리엣으로 바꿔보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좀 누구나 아는 이야기, 대충의 스토리는 아는 이야기가 로미오와 줄리엣에 좀 더 가까워서 했는데 문제가 어떤 데서 생기냐면 공연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무게감이 상실이 되는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삼류 에로극단이 햄릿에 도전하는 느낌과 삼류 에로극단이 로미오와 줄리엣에 도전하는 얘기는 무게감에서 로미오와 줄리엣은 왠지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햄릿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과 무게감이 이 영화엔 더 어울린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평범한 상업영화가 직무로 해서 한 30억 순재 홍보 마케팅 비용은 좀 따르고요. 그리고 이제 큰 영화 판도라 같은 건 80억, 100억 하는데 저희들은 순재가 한 2억 정도였으니까 3억인가요? 큰 차이구나. 3억 정도니까. 예, 아주 엄청난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뭐 다른 작은 영화도 마찬가지겠지만 카메라 앞에 어떤 부분을 절대로 소홀히 할 수 없어서 카메라 뒤에서 이제 뭐 먹고 자고 하는 것들은 뭐 굉장히 우리가 긴축을 했고요. 근데 그런 긴축하는 게 과정들이 훨씬 더 역설적으로 좀 힘이 됐어요. 늘 도시락을 먹으니까 그 배우들이 다 같이 무대 한 켠에서 분장실 한 켠에서 먹게 되고 그러면서 훨씬 더 호흡을 더 자연스럽게 맞추는 과정이 되고 그래서 눈빛만 봐도 서로 느낌만 봐도 이렇게 하모니가 예뻐져서 그런 점에서는 훨씬 더 장점이 더 어려운 점보다는 어려움 때문에 장점들도 많이 생긴 영화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영화가 15회차 15번 나가서 찍었거든요. 보통 상업 영화들이 뭐 몇십 회차, 60회차, 70회차
뭐 이상 나가죠. 근데 저희는 15회차 안에 찍어냈어야 했기 때문에 사전 준비가 꼼꼼하지 않으면 15회차에서 찍는 거는 어려운 일이었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배우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저희가 그 배우들을 이 두 선배님이 다 컨트롤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 일을 굉장히 상당 부분 많이 덜었고, 그 덜은 시간에 촬영 감독하고 저는 계속 카메라를 어떻게 이 배우들의 무대 위에서의 움직임을 카메라를 어떻게 받아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시간이 있었고, 그래서 실제로 영화 촬영하는 그 시간 동안에는 크게 어려웠던 거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이 영화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캐스팅 이후에 이제 펀딩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될 듯 엎어지고 또 될 듯 엎어지고, 저예산 영화가 사실 큰 영화보다 예산 확보하기가 더 어렵거든요. 특히 우리 영화 사이즈는 돈 구하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이 제일 어려웠죠. 그래서 뭐 한 가지 짧게 에피소드가 있다면, 정무성 선생님 전에 어떤 굉장히 유명하신 노배우가 캐스팅이 먼저 됐었는데, 뭐 몇 가지 사정 때문에 그분이 못하게 되면서 영화가 엎어질 뻔했어요. 거의 이제 뭐 이제는 포기해야 되겠다 싶을 때 정무성 선생님을 만났는데, 정무성 선생님이 이제 얘기 끝나고 가는데 저희한테 90도 허리를 숙여서 인사를 하시면서 저를 선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여기서 그만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거기서 좀 힘을 얻어서 또 우리 대표님이 열심히 움직이셔서 돈을 끌어오셨죠. 그게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저도 직업 배우니까 많은 배우들을 알고 지내는데, 제가 알기로 그 어떤 배우도 특별히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어서 나는 이렇게 하면 샥 할 수 있어 이런 배우는 없는 거예요. 누구나 어떤 배우도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합니다. 특별한 노하우는 없고요. 늘 이렇게 그 열심히 하려고 뭐 밤잠을 설치면서 뭐 연구하고 고민하는 게 이제 그런 지점들입니다. 제가 좀 한 가지 이미지로 많이 굳어지는 느낌도 있고, 그래서 좀 가슴 앓이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했던 작년에 했던 약장수나 올해 또 드라마 구름이에서 이렇게 그런 악역들을 하는데, 그 악역의 맛에 너무 빠져 있어요. 제가 너무 나한테 그 악의 눈빛, 악의 표정, 악의 느낌이 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신기하고 행복해서 거기에 좀 듬뿍 취했고요. 야, 악역 할 때가 코미디 할 때보다 훨씬 더 카타르시스도 있고 성취감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더 느껴볼 생각이고, 그런 것들을 어떤 굳이 어떤 예쁜 방법으로 만들어내기보다는 실은 그 작품을 읽으면서 그냥 저도 모르게 이런 느낌들로 대사톤이 나온다든가 이런 느낌의 어떤 감정들이 들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좀 찾아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ABC를 갖고 하지는 않고요. 예. 한두 캐릭터를 빼고는 연예인의 느낌이 나면 안 된다. 배우의 느낌을 가진 배우가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주변에서 몇 분을 추천을 했는데 제가 아닌 것 같다 그러다가 누군가의 입에서 장현성 어때? 라고 했을 때 장현성 같은 배우가 하면 배우의 느낌으로 잘 어울리게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처음에 이제 시나리오를 보냈죠. 그랬다 까였죠 처음에. 그러고 나서 오늘 막 섭섭한 이야기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시나리오를 수정해서 다시 보내가지고 그때는 이제 출연을 하시겠다고 그렇게 허락을 해주신 거고요. 그리고 그 철구라는 역할, 철민 선배님이 해주셨던 그 역할 같은 경우도 시나리오를 쓰고, 저는 처음에 시나리오를 쓸 때 그 배우의 이름을 아예 붙여버려요, 캐릭터 이름에다가. 그때부터 이제 철민이라고 썼었어요, 시나리오에. 그래서 대사를 쓸 때도 박철민 선배님이 이 대사를 하면 이렇게 대사를 하겠지라고 상상하면서 시나리오를 쓰거든요. 그래서 애초부터 머릿속에 캐스팅을 다 집어넣어놓고 그렇게 시나리오를 썼죠.
그리고 나머지 배우분들도 얼굴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대학로에서 굉장히 잔뼈가 굵고 연기를 잘하는 배우들, 그런 배우들로 캐스팅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이 영화가 완성이 됐습니다. 완성이 되고 저희가 이제 전주영화제에서 시사를 했었죠. 정말 폭발적인 반응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제가 했던 이제 저도 뭐 큰 영화도 해봤고 아주 작은 영화도 해봤지만 영화가 작다고 해서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또 역시 작은 영화를 너무 예술적인 가치만 지향해서 일반 관객들이 이해하기 힘든 어떤 알 수 없는 기호와 의식으로 가득 찬 이런 영화 저도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너무나 주제나 진행이나 만듦새들이 지금 한국 영화계에 꼭 필요한 영화라고 생각이 됐었고,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가 다가 아니라 일반 관객들이 충분히 즐기고 감동을 받으실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이게 배급이나 상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고, 무엇보다 이제 관객 여러분들께 알려야 되는데 돈이 뭐 이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다가 저희 회사 쪽에 이제 담당자가 있어서 일만저만한 영화가 있는데 너무 내가 보기엔 괜찮으니까 한번 보시고, 뭐 안 좋은 영화를 뭐 제가 그 회사 소속이라고 뭐 작은 돈이 아닙니다. 1억 5천만 원인데 그냥 써?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그 엄격하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영화를 보시고 제 생각에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홍보비를 지원을 해주셨던 것이죠. 예. 아까 대기실에서 좀 기다리면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너는 와야지 이제 종신 계약해야 되겠다. 그 커튼콜이라는 거는 공연이 끝나고 무대 뒤로 들어갔던 배우들을 다시 불러내는, 그래서 인사를 하는 그런 의식인데요. 어떤 무엇인가를 해내고 나서야 얻어낼 수 있는, 중간에 끝나면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그 무엇이 바로 커튼콜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의 삶과 인생도 이 배우들처럼 우리의 삶이 내일 있을 일이 다 정해져 있고 모레 있을 일이 정해져 있다면 우리의 삶이 재미가 없겠죠. 사는 게 항상 예기치 못한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고 그걸 또 틀어막고 또 저기서 문제 생기면 또 그거 틀어막고 하면서 우리의 삶이 진행되고 한번 시작된 인생 어쨌든 끝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요. 중간에 그만둘 수 없고. 그래서 살아냈을 때 어떤 모든 인생들은 그 삶이 그렇게 남들이 생각하는 그 훌륭한 삶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박수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 커튼콜이라는 제목을 붙이게 된 겁니다. 저희 영화 뭐 아시겠지만 지금 굉장히 악조건 속에서 힘겹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습니다. 영화를 보신 관객 여러분들께서 여기 오늘 저 70분 정도 영화를 보셨다고 그러는데 지금 한 60분 조금 안 되게 앉아 계시는 것 같아요. 이 영화에 대한 애정과 여러분들의 격려, 지금 시간까지 사실 영화를 보신 후에 앉아 계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실 텐데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마치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그 햄릿을 올렸을 때 1막에서 예기치 않은 사고들이 일어나고 당황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관객들이 계속 나가죠. 그리고 2막 마지막 순간 마지막 장면을 저희가 무대에서 연기할 때 남아서 진심으로 박수를 쳐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죄송합니다. 관객분들이 계시죠. 더 단단한 배우가 돼서 더 좋은 작품으로 더 좋은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더 편안히 영화를 보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저희 영화를 격려해 주신 관객 여러분 정말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장현성 씨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찍었고 열심히 홍보 활동을 했습니다.
저도 감독님도 최선을 다했고요. 너무나 가슴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잘 되기를 바라면서 이 홍보 활동까지 하다 보니 작은 영화지만 그보다 훨씬 더 작게 결과가 나오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며칠간. 실은 현성이 또 우리 유감도 저도 많이 힘들었고요. 우울하기도 했고 지금 다른 작품을 찍고 있지만은 막 그쪽에 잘 이렇게 이입이 잘 안 되고 근데 오늘 정말 큰 힘을 얻어갑니다. 여러분들 개봉 아까 서두에 개봉 이후에 제일 많은 관객이 들어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극장에서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들의 이 큰 에너지 열심히 가슴에 담아서 열심히 또 배우 활동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관객을 만나는 일이 되게 즐거운 일인 것 같아요. 영화를 재밌게 보셨기를 바라고요. 재밌으셨으면 네이버와 SNS 아직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별점을 좀 올려주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